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장기적으로는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 단기적으로는 좀 깝깝한 소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자, 일단 YTN에서 나온 거고요. 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포함한다. 예,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포함. 이러면 우리 완제품 수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꼭 그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입니다. 장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예, 수출 통제하겠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일본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ASML 장비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일렉트로닉스하고 일본도 반도체 장비가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뭐 당연하고요. 자, 이런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제에 동참을 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미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까지 예, 참여를 시켜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자, 이 조치에 미국은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빠졌는데 참여를 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죠.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까지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가 어디서 이 주장을 했냐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예요. 여기가 이제 그 CSIS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상 시차를 두고 거의 이 보고서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독일이 지금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수출 통제에 같이 합류를 할 필요가 있다. 합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반도체 공급망이 통제가 유지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는 야, 한국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단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 너희들 알아서 좀 기어야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통제하에 넣겠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만드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뭐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 5개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이 5개 나라가 반도체를 장비를 만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도 했었는데 파산을 했었죠. 파산을 했죠. 그래서 본인들만의 나름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이게 장비 회사는 아직 살아남은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까지만 넣어버리면 근데 경쟁력 있는 제품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미국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장비 회사들은 다 이제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이제 EUV 장비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같은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는 우리나라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코스닥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장이 열리면 조금 이제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13억 달러. 그런데 2021년에 22억 5,800만 달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한 장비 규모가 재작년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여건이 이것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예,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출 장비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뭐 중국의 YMTC나 SMIC 이런 파운드리 회사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도가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장,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미국이 국내 기업용이란 사실을 전략으로 깔고 했다면 최근 1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의 업그레이드나 그다음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한국에 있는 장비는 대부분 중국 공장이 아니라 중국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걸 통제하겠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의 전략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반도체 뭐 공장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든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공장 돌리는 데 있어서 그래 반도체 장비 이런 거 1년간 유예해 줄게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전략은 이제 중국에 하지마 너희들 딴 데 옮겨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술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 산업 차관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둔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한도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한계 이런 것을 분명히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하고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설득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저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선 물론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이 나온 배경은 이번에 중국에서 양회를 하면서 위원들이 누가 대거 들어갔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이 중국 양회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는 위원들로 대거 발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함으로 해서 미국을 더 자극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